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또 3.4%인가를 올려서 또 왜 올라갔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지난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10%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12.2%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 그냥 뻗대기고 있는 민주당은 45.9%로 강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일부 조사에서 35% 수준까지 떨어지고 40% 중후반대 수준까지 떨어진 조사는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런 여론조사에서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고 최저임금, 주 52시간, 부동산 이런 문제에서 뭔가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도 없고 무너져가는 경제가 살아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지율이 다시 60%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미 평양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추석 연휴에 짠 듯이 72, 3%로 새 방송사가 공중파가 맞췄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이런 이 행태들을 제가 보고 있자니 정말 이것들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2부 말미에서도 했지만 한국당이요,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해서 발표하기 바랍니다.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 하지 말고요, 여론조사에서 회사에 맡겨서 여론 전문가들로 문항에 대한 체크만 좀 통제한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서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실제로 턱없이 낮게 나오는지를 한번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수 언론들이 대부분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는데, 중앙일보가 창간 53주년이 되었으니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슈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봅시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68.9%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문재인, 김정은의 합의에 대해 만족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다면요, 저도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겪어보고 치를 수밖에 없다. 지옥의 맛을 봐야 알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정말 험한 말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불만스럽다라는 사람은 26.8%에 그쳤고, 통일에 대해서도 70.9%가 긍정적이었고, 62.6%는 통일 과정에 세금이 늘어나도 부담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위선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 비용의 세금을 계산을 하면 그게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비가 최소 43조다. 경의선 철도만 13조, 동해선 철도가 25조, 도로가 경의선이 4조, 일부 연결하는 동해선이 1조 해서 철도 도로 연결에만 43조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철도 도로 연결을 북한 걸 우리가 다 해주겠다. 지금 북한은 6.25 때나 아니면 45년에 해방되던 때와 철도 도로 사정이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북한에 만들어 놓은 철도 도로를 북한 정권이 해방 이후 7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왜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가 요즘은 4인 가구 아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2천만 가구다라고 하고 가구별로 43조를 만들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40조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하고도 몇만 원씩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원하십니까? 북한 철도 도로 연결하는데 한 집에 200만 원씩, 예? 2천만 가구에 2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자, 그 2천만 가구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가구는 빈곤층에 가까운 가구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남은 가구들이 한 300만 원씩은 내야 될 건데 내겠습니까? 당신들 내세요. 나는 이런 땡전 한 푼도 못 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도 머릿속이 이율배반입니다. 모순이 되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46.1%가 신뢰한다라고 했지만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36.1%, 그 다음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6.2%로 52.3%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비핵화를 말하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또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70%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김정은이 문재인과 평양 합의를 했는데 김정은의 비핵화는 신뢰하지 않다가 더 많아요. 그런데 평양 합의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가 69%,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71%,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양 합의를 김정은이 혼자서 다 결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혼자서 장구치고 북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평양 합의는 만족한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을 다루는 문재인의 기술에 대해서 믿는다는 겁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계약해온 거를 우리는 못 믿겠다, 예? 이러는 게 아니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냐? 안 믿는다. 그런데 둘이 계약한 거는 믿는다면 그건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계약한 믿을 수 없는 B의 약속도 믿는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말 기가 찬 지경입니다. 자, 연령별로는요, 30, 50대에서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것이 50%가 넘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하고 다릅니다. 30, 40대는 그렇다 치고 50대도 그렇다. 그런데 20대는 69%가 안 믿는다. 30%만 신뢰한다. 이 나라 국민들이 20대만 같아도 긍정적인 거죠. 자, 문재인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54.7%가 비핵화를 충분히 검증하고 난 뒤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말했고,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19.7%. 제가 한국에 막 골수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비핵화 조치와 동시 종전선언을 바라는 사람이 17.8%. 한국에는 한 20%에 무조건 좌파 종북 정권이 하는 이야기를 옹호하고 그들을 비호하면서 북한과는 뭐 민족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북한핵이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 봐요. 나머지 한 20%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나머지 60%가 제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머지 20%만큼은 중간 20%만큼은 아니지만 또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65.4고 그저 그렇다는 24.2%고 좋다라는 사람은 9.6%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꾼이거나 한마디로
요즘 저금리로 무슨 뭐 빌딩 사서 임대료를 받고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 정치 문제가 제일 많았고 21.2, 가계부채가 18.1, 그 다음에 기업 규제가 15.2, 분배 위주 정책이 14.8, 대외 경제적 요인이 13.9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는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니까 더 어려워질 거라가 40.1, 많이 어려워질 거라가 16.1,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24.0, 많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3.6밖에 안 되고 약간 좋아질 거가 20.4라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56.1이고 반대가 3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가 45.6,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가 35.1이에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은 핵심이 최저임금인 건데 소득주도가 뭐 별겁니까? 최저임금밖에 더 있어요? 정부 돈 퍼다 주는 거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높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의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집값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4명은 더 오를 거라고 내년에 봤습니다. 43%는요. 내릴 거라고 한 사람은 21%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걸로 좀 보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 만족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68.9%가 어느 정도 내지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종전선언 방식에 대해서는 이 비핵화 검증 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또 종전선언 필요 없다. 두 개를 합쳐서 60.7%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는 가급적 통일돼야 된다라는 사람이 71%입니다. 현재대로가 좋다는 사람은 19.8%. 엄청나게 위선적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속으로는 비용 부담이나 통일됐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걱정하면서 대답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뭔가 하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쓴 책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섹스나 또 체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그 사람이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서 검색하는 단어와 실제로 그 사람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 간의 괴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여론조사가 한마디로 대중들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지만 이젠 여론조사가 못 잡아내는 영역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적으로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 평양선언 남북 대화에 대해서 찬성하냐 하면 찬성한다.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하면 찬성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종전선언은 어떻게 하면 그건 겁이 좀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가식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기꺼이 세금 부담을 하겠다 24.6%, 조금은 부담하겠다가 38%, 합치면 얼마입니까? 62.6%가 통일 비용을 내겠다라는 거고 별로 부담하고 싶지 않다거나 전혀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36.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위선 아니냐는 거예요. 아마 이걸 가지고 속마음을 갖다가 채팅을 한다거나 보면 이 사람들 세금 내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세금 줄이려고 별일을 다 검색해 보는 사람들일 거란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대중의 이런 사회적 명분이나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52.3이었는데 특히 19세에서 29세까지 부정 답변이 69%, 70%의 답을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죠.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60, 대구, 경북이 59.3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고 그 다음에 광주, 전라가 이 부정적인 답변이 34.6으로 제일 낮았다는 겁니다. 광주, 전라가 이 평양 합의에 대한 만족도는 91.9%였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한국당의 지금 이 당협위원장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강화 특위를 갖다가 만들고 여기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갖다가 확정했다. 그래서 3명의 위원을 더 확보할 거다 하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한테 나머지 위원을 뽑을 정권을 주고 또 당의 사람들은 회의만 하되 이 표결에는 참가하지 마라. 이래서 당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정말로 당협위원장들의 모가지를 다 전원책 변호사 등의 외부 인물에 맡기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행태든지 김용태 지금 조직강화위원장은 조직강화위원장 형식적인 타이틀만 가지고 있겠다. 사무총장이 보통 겸하거든요. 당의 조직은 사무총장이 관장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당에서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저 나갔다 왔죠. 제일 먼저 탈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뿐만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류가 지금 주도하는 한국당은 비주류라고 당권 의지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가급적이면 많은 모가지를 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 그 모가지를 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접선을 해서 네가 센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다 받아줄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아닌데 괜히 세게 불렀다가 일개 조직 강화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니고 자기도 위원이면서 남은 3명을 내가 다 할게. 보수 원로 2명하고 청년 1명을 하겠다. 그리고 정권을 넘겨달라. 회의도 당 안이 아닌 밖에서 하겠다. 당의 조직 강화 위원은 이렇게 표결에는 참가하지 마라. 그럼 밖에 사람이 한국당을 좌지우지하겠다. 한국당에 있어 본지도 않은 사람이 하겠다. 자, 그럼 이거는 정당의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당이 최근에 10%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쫓아내야 된다. 이 부분에 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국당 현재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지금 나갔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통합 전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딱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요. 단순하게 지금의 기득권 보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한국당의 외연이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바른미래당에 갔던 9명을 데리고 온들, 그 9명 다 오지도 않겠지만 그 중에서 한 5-6명은 오겠죠. 그 다음에 조원진 애국당을 데리고 온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합이라 해봤자 뭐 한국당이 여러 쪼가리가 나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바른미래당에서 한 4-5명, 조원진, 그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이 좀 분열된 부분 중에 중간에 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떠 있는 그 사람들은 현역도 아니거니와 뭐 현역도 한 무소속으로 2-3명 있지만은 솔직히 무소속 나간 사람들 중에 당의 전력에 도움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당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나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외에 밖에서 있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 중에 뭐가 의미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있는 것보다 불과 국회의원 한 5-6석 더 늘어나고
밖에 나가서 어정쩡하게 있는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 한 두세 명, 서너 명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한국당이 쇄신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기성의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수구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느냐. 한국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수구 기득권과 또 한국 사회에서의 초상류층의 가치에 부합되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 강화 위원으로 넣어서 솔직히 한국당의 기득권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한국당이 지금까지 끼리끼리 그냥 똑같아요. 무슨 호박죽이냐 야채죽이냐 차이지 비빔밥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된장국도 아니고요. 그래서 호박죽, 야채죽, 단팥죽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또 잡탕죽을 끓여본들 그게 죽이지 밥이 됩니까? 예? 비빔밥도 와야 되고 육개장도 와야 되지요. 본죽이 한번 보세요. 죽집만 하다가 비빔밥으로 넘겼다가 요즘은 탕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죽 먹으러 오는 사람은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빔밥도 했어요. 근데 비빔밥 하러 온 사람이 국물 없냐 하니까 이제는 노년층 중에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까지 끌어넣다가 보니까 이제 국물도 하고 가면 또 만두도 팝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겠어요. 기왕에 조직 강화를 한다 하면 죽, 밥, 탕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한국당의 개혁적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냥 죽끼리 또 이름만 다른 죽끼리 셀이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품 죽집 해봤자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죽 먹으러밖에 안 간다. 그러면 또 지금 지지율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 강화 특위의 정권을 달라고 한 색깔이 과연 보수의 올바른 방향을 견인할 수 있는 색깔이 되겠는가? 참 말하자니 입도 아픕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한국당이 이렇게 가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자, 죽끼리 서로 쌈박질 하는 겁니다. 내가 대표 메뉴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지 외연 확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